지난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포스트 코로나19 한계 채무자 보호, 채무 청산을 위한 3단계 법안 입법 청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민병덕 의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께서 입법 과정에 참여했었습니다. 채무의 발생과 채무의 보유, 채무의 청산 각 단계에서 채무자 인권 보호, 불법 사규명 근절, 채무자 회생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던 불법 사규명과 불법 추심의 문제, 말이 아닌 실천과 시장 감독 제도 개선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예, 저는 주로 채무자 회생법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도인데요.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영업 다중채무자 연체액이 1년 새 15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연체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돌려막기에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요. 개인 파산 신청 접수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파산 신청은 줄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보면은 이 파산 회생제도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파산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약 한 270개의 직업을 가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진 그런 법을 쭉 계속 생각 없이 이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파산 선고가 곧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산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지 않는 겁니다. 빚 때문에 허덕이지만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지 파산 제도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약이 많은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빚의 고통에서 좀 벗어나서 생산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 발언에 이어 가계부채 확대와 고금리 기조화에서 은행권이 돈잔치를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은행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불법 사금융, 불법 추심을 심지어 차단해야 한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밝힌 이러한 입장에 대해 저희 시민사회는 적극 환영합니다. 실제로 경제난과 고금리가 겹친 현 시점에 한계 상황에 직면한 다중채무자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의 영역에까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117만 명, 744조억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고 다중채무자 연체 이조 또한 13조로 역대급 최대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이 단지 총선용 표몰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지난 2021년 시민사회단체와 민병덕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한계 채무자 보호, 채무 청산을 위한 3단계 법원 입법 청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야당 역시 횡재세 등 초과이익 환수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채무 3단계 법 개정을 통해 취약한 상황에 내몰린 채무자들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채무자 한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신용카드 한도 축소로 인해서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중채무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냉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중채무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말로만 은행의 종살이다, 불법 사금융 차단이다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 대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폐업하는 사업자 수가 약 90만 건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생 파산에 매년
평균 접수 건수는 13만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이 필요한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 회생 파산 제도의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채무 조정이 필요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채무 문제를 안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현행 회생 파산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271개의 직업과 자격이 박탈이 됩니다. 공무원 교사들도 대표적인 예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개인 파산을 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 회생을 하거나 회생 파산을 하지 못하고 채무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파산 선고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에 관한 개별법상의 조항은 시급히 삭제가 필요합니다. 개인 파산은 소위 말해서 채무자나 채무자 가족들에 대한 신상털기식 관행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심지어 이혼한 배우자의 정보까지도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정보만을 제출하도록 하는 실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전국 법원에 확대되어 개인 파산 제도 운영의 그 편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회생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회생은 개인 파산보다 더 오래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회생의 경우에도 서류의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을 도입하여 전국의 확대 시행이 필요합니다. 개인 회생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가용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생계비가 현실과 맞지 않고 너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부족한 생계비를 사용하여 개인 회생의 변제 기간을 버티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개인 회생에서 공제되는 생계비를 현실화하여 전국 법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는데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입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들이 개인 회생을 할 경우에 생계비 이외에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 회생을 인가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변제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여 개인 회생을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개인 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또 일반 급여소득자에 비해서 과도한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관행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진 자영업자들, 특히 개인 사업자들이 그 개인 회생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으로 하거나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몇 년 전 업무 협조로 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잠시 시행된 적이 있는데 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계부채 사상 최대 이고 지금 2023년 3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875조 6천억 원입니다. 금융기관 3곳 이상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447만 6천 명이고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 생계형 채무자로 인한 현재의 소득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진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민을 장기 신용불량자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연체로 인해 빚독촉에 시달리면 채무자는 가출하거나 행여자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계 채무자에 대한 채무 조정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신용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숙자나 수급권자가 되어 정부는 사회비용을 지출하게 되고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도 늘어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의 채권 추심으로부터 인권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추심 방법 중 일부는 부당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경험자들의 호소가 많은데 그중 70%가 정신적 고통, 생명의 위험, 가족관계 단절 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자살 시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채무자의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추심 방법을 규제하고 채권 추심 업체의 교육과 금감원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무 상담하다 보면 불법 사금융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고발했을 때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내역, 거래 내역을 조회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는 입금 거래 내역과 계좌, 전화번호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강력한 처벌로 연계되어야 하나 소액 피해자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법 사금융은 실무자가 아닌 쩐주, 그러니까 돈주인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원금 청구권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을 고발하면 실무자가 고발 조치되고 처벌은 가태료 수준으로 미흡합니다. 실무자가 아닌 불법 사채업자의 돈주인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함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하여 고발 조치가 되어 처벌이 확정되면 불법 사채의 원금 변제 청구권도 소멸시켜야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불법 사금융 예전에 그 사채를 빌려서 그 연체가 되신 분들의 추심을 신용정보회사가 위임받아서 추심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상담하면서 여러 건 발견이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가다 보면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라고 영업을 해서 그 영업한 거를 신용정보사에 위임해서 추심하는 행위입니다. 200만 원 사채를 사용한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가 200만 원을 빌렸는데 채권자는 김땡땡이었는데 이 김땡땡이 송땡땡한테 양도하고 송땡땡은 또 다른 채권자인 한땡땡한테 또 양도를 하고요. 이렇게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이 채권을 양수양도하면서 불법사금 채권을 양도하고 최후에는 신용정보사에 위임해서 추심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전배우자가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전배우자가 불법사금을 대출하면서 보증인이 되고 이혼하였으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위임받아 추심하면서 추심원이 하는 말이 채권자가 악덕 사채업자라는 말을 전하며 공포심을 유발시켜 추심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사들이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사채 위임받아 피해자에게 채권 추심하는 것이 채무상담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채권을 위임받아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채권 추심을 하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용정보사들은 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와 금감원에 전합니다. 불법 사채업자를 대신하여 신용정보사가 위임받아 추심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게 조사하여 책임 물어주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사금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네, 우리는 잠을 자지만 이자는 잠을 자지 않고 늘어갑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여기저기서 이자 부담 때문에 곡소리가 날 겁니다. 민생의 핵심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금리 부담 완화가 필요한데요. 먼저 은행에서 부당한 가상금리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부당한 가상금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횡재적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기금으로 출연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또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신용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서 원색적인 비난과 비판을 하셨습니다.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서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하자
라고 시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KBS 시사기획 사채 탈출기에 나온 사채 피해자의 사례를 언급한 것입니다. 제가 출연했던 방송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통령께서는 그 방송의 앞부분만을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불법 사기명업자가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면 20%까지만 최고 금리를 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20%까지의 이자는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는 시장과 유흥가에 날마다 뿌려지는 불법 일수명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받을 수 없도록 해야 불법 사금융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발의한 대부업법의 취지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렸으니 대통령과 여당이 법안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통만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입법이 필요합니다.